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6월 26일에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 연설, 그 내용을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 추경에 대한 설명이었죠. 맞습니다. 이 연설의 핵심, 그리고 그 의미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이 상당히 어렵다는 진단과 함께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이 담긴 연설이었는데요. 그렇죠. 어떤 배경에서 이 추경안이 나왔는지, 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게 청취자 삶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대통령이 연설 시작부터 경제 상황이 아주 절박하다, 이렇게 진단했어요. 네, 여러 지표들을 언급했죠. 저성장이 계속되고 있고 수출 회복은 좀 더디고 내수는 부진하고 거기에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른바 삼고한상까지. 네, 심지어 4분기 연속 0%대 성장률에 지난 1분기는 마이너스 성장까지 기록했다고 밝혔잖아요. 맞아요. 소비나 투자 심리도 꽁꽁 얼어붙었고 청년들 중 구직을 단념한 사람 수는 역대 최고치라고 하고요. 자영업자 폐업도 연 1,000만 명, 취약계층 연체율 급등. 이런 구체적인 수치들을 제시하면서 위기 상황임을 강조했죠. 특히 비상계엄 사태가 내수에 아주 치명타를 가했다, 이런 지적도 있었고요. 네, 결국 정부가 더 이상 긴축만 고집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다, 이런 메시지를 던진 거죠. 경제는 타이밍이다, 이런 말도 했어요. 지금이 바로 골든타임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만큼 절박하다는 인식을 보여주는 거고요. 무엇보다 정부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다. 이걸 다시 강조하면서 추경 편성의 당위성을 설명했습니다. 자, 그럼 그 30조 5천억 원, 이 큰 돈을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겠다는 건가요? 크게 네 갈래로 나뉘는 것 같던데요? 네, 첫 번째가 바로 소비를 살리기 위한 소비 진작 예산입니다. 11조 3천억 원 규모예요. 11조 3천억 원, 가장 큰 비중이네요. 네, 핵심은 약 13조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인데요. 모든 국민에게 이름당 15만 원을 일단 기본으로 지급하고요. 전 국민 15만 원. 네, 그리고 취약계층이나 인구 소멸 위기 지역 거주자에게는 최대 52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이번은 인구 소멸 지역에 좀 더 무게를 둔 거군요. 그렇죠. 지역경제 활성화 목표를 더 명확히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도 6천억 원 늘려서 총 8조 원까지 확대하고요. 지방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거죠. 소비와 함께 또 중요한 게 투자잖아요. 투자 촉진 예산도 3조 9천억 원이 잡혔군요. 네, SOC, 그러니까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좀 앞당기고요. 철도, 도로, 항만 같은 거로. 기반시설 투자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요즘 좀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PF 시장, 여기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5조 4천억 원을 투입한다고 했고요. 부동산 PF. 이거 잘못되면 금융 시스템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던데. 네, 그래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그 외에도 AI나 신재생 에너지 같은 미래 산업, 또 벤처, 중소기업 지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민생 안정 분야로 5조 원이군요. 네, 여기서 좀 주목할 만한 게 그 취약차주들 있잖아요. 빚 갚기 어려운 분들. 네. 113만 명을 대상으로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채권을 정부가 사들여서 소각해 주겠다는 계획입니다. 와, 채무 소각이요? 상당히 파격적인데요. 그렇죠. 물론 7년 이상 연체, 5천만 원 이하라는 조건을 달아서 뭐랄까 무분별한 탕감이라는 비판은 좀 피해가려는 의도도 보이긴 합니다. 성실하게 빚 갚는 소상공인 지원이나 폐업 소상공인 재기 지원 강화도 포함됐고요. 네, 고용 안전망 구축에도 1조 6천억 원 정도 들어가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조금 성격이 다른데요. 10조 3천억 원 규모의 세입 경정. 이건 돈을 쓰는 게 아니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건 돈을 쓰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반대죠. 예상보다 세금이 덜 거칠 걸 미리 예산 계획에 반영하는 겁니다. 세수 결손을 미리 예상하는 거군요. 네. 2023년, 2024년에 이미 80조 원 넘게 세금이 덜 거쳤고 올해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인 거죠. 이걸 그냥 두면 어떻게 되는데요? 이걸 그대로 두면 연말에 원래 계획했던 사업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는 이른바 예산 불용 사태가 발생해요. 이건 사실상 의도치 않은 긴축 효과를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입 경정을 통해서 이런 상황을 막고 좀 더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게 재정을 운영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재정 건전성에 대한 고민도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죠.
경제 회복 방안 외에 정부 운영 방향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죠. 네, 국익 중심의 실용매교, 평화가 곧 경제다. 이런 기존 기조를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규칙과 공정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코스피 5000 시대 같은 자본시장 활성화나 첨단 산업 육성, 재생에너지 전환 같은 장기 비전도 제시했고요. 그리고 연설 말미에는 국회 협조를 아주 강하게 요청했습니다. 경제와 민생에는 여야가 없다. 이러면서요. 네, 초당적 협력을 강조했죠. 특히 국민의힘이나 조국혁신당 같은 야당에도 필요한 예산 항목이 있다면 언제든 제안해달라 이렇게 문을 열어둔 점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아, 야당의 제안도 받겠다. 네. 그리고 새 정부 출범 후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면서 소비 심리가 다소 개선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덧붙였고요. 네, 정리를 좀 해보면요. 이번 연설은 현재 경제 위기가 심각하다는 진단을 바탕으로 정부가 대규모 재정을 투입해서 이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 자리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소비 진작, 투자 촉진, 민생 안정 같은 단기적인 처방뿐만 아니라 미래 성장 동력 확보나 재정 정상화 노력까지 상당히 포괄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에 초당적인 협력을 강하게 요구한 것이고요. 그렇죠. 이제 관건은 이 30조 원이 넘는 정말 큰 돈이잖아요. 이 돈이 계획대로 신속하게 필요한 곳에 잘 흘러들어가서 실제 경기 부양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네, 그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과정에서 재정 건전성 문제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이것도 계속 지켜봐야 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겠네요. 이번 추경안, 이게 정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적절한 조치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또 다른 고려사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한 번쯤 곱씹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